고소 전에 꼭 확인할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발각되면 고소를 하신 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상사가 사람들 앞에서 너 정말 한심하다는 말을 해서 마음이 상했거나 인터넷에 내 실명을 거론하면서 악성 댓글이 달렸던 적, 막상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넘겼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참기 힘든 일이었는데 고소를 생각하면 절차도 복잡해 보이고 비용도 걱정되고 괜히 나만 더 손해보는 건 아닐까 싶어서 망설이게 되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고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실제로 도와드렸던 2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2분 모두 직장에서 상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깊은 상처를 받았던 분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감정적으로 급하게 고소를 진행했지만 결국 상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본인이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반면 다른 한 분은 상사의 사과는 물론 합의금까지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똑같이 모욕적인 일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소를 준비한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고소 방법, 그리고 실수 없이 고소장을 작성하는 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소 전에 꼭 확인할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 확보인데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모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고 기억도 흐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선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가 있다면 캡처는 꼭 하셔야 되고요. 대화 녹취도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도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공소시효 확인인데요. 형사 고소는 기한이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일반 범죄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는데요. 아무리 억울해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입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가 대신 신고하는 겁니다. 이것이 헷갈려서 절차가 꼬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연히입니다. 즉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고요. 예를 들어 바보, 쓰레기처럼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들이 모욕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명예훼손입니다.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사 돈을 훔쳤다, 불륜을 저질렀다 처럼 구체적인 사실을 말해서 상대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말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다만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즉 공익 목적이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실제로 고소를 하려면 고소장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사실 고소장 하나로 결과가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용이 부실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소장 쓸 때 핵심 포인트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용은 반드시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A씨가 나를 모욕했다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추상적인데요. 대신 2024년 7월 5일 오후 3시경 회사 복도에서 A씨가 B와 C 앞에서 너 같은 놈은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고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둘째, 공연성인데요. 제3자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둘만 있었던 대화는 모욕죄로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이 함께 들었거나 본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셔야 하는데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 금전적으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등 가능하면 수치로 표현을 해주시면 훨씬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넷째, 관련법 조항도 함께 써주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는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고소장 실제 작성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장은 경찰 민원 포털 민원 서식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고소인란에는 이렇게 본인 이름이랑
그리고 생년월일, 주민번호, 그리고 주소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피고소인란에는 가해자 정보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 정보 중에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와 같은 정보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한다면 이름 같은 경우에는 성명불상으로 적어 주시면 되고, 주소를 모른다 라고 하시면 빈칸으로 남겨 주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모른다고 하시면 그냥 빈칸으로 남겨 주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고소 취지 부분에다가는 어떠어떠한 피고소인을 처벌을 해주세요 라는 문구를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하원칙에 맞춰서 피고소인이 어떻게 가해를 가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피고소인은 2024년 7월 5일 오후 3시경 서울시 강남구 ABC 회사 복도에서 고소인에게 너 같은 놈은 회사에서 나가야 한다 라고 말을 해서 모욕을 하였습니다 라는 범죄 사실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일 경우도 마찬가지로 쓰시면 되는데요. 아까처럼 그 고소인과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이렇게 기재를 해주시고, 이제 고소 취지 부분에다가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피고소인이 가해를 가하였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고소인은 ABC 회사 2층 복도에서 다수의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고소인이 기밀을 유출했다고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처럼 범죄 사실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고소 이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고소 이유는 범죄 사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를 먼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범죄 사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경위를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증거 자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진술을 하시는 건데, 증거 자료가 없으면 증거 자료가 없다는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고, 증거가 있다고 하신다면 증거가 있다라는 부분에 밑에 쪽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거를 다른 수사기관에도 중복적으로 고소를 하셨는지, 고소를 안 하셨다고 하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관련 형사사건으로 지금 재판이나 아니면 수사 중에 있는지 그런 걸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기 없습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소장의 모든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기재를 해 주셨다고 하면 여기 고소인 부분에 성함을 적어 주시고 도장이나 아니면 서명을 해서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끝이 아닌데요. 경찰 조사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경찰이 고소인의 진술을 듣기 위해서 고소인 조사라는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 질문은 미리 정리해 두시고 증거 자료도 보기 좋게 순서대로 정리해 두셔서 고소인 조사에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감정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시고 침착하게 진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합의 제안이 들어온다면 절대 즉답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거쳐서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수사 중에도 추가 자료는 계속해서 제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자료가 계속 발견이 된다고 한다면 담당 수사관께 추가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점검해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감정적으로 고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없는 혐의를 억지로 추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오히려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모욕죄랑 명예훼손죄를 구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바보야 같은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되고, 이 사람이 회사 돈을 훔쳤다 같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이건 발각되면 고소를 하신 분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명예훼손 중에서도 온라인 명예훼손이 있는데, 온라인 명예훼손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정보통신망법을 이용해서 고소를 하시는 게 더욱 유리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훨씬 더 형벌이 무겁기 때문인데요. 비방 목적이 있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가 될 수가 있고, 허위 사실이면 최대 7년까지 처벌이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소 전에 증거 확보와 공소시효를 꼭 체크하시고요. 고소장 작성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법 조항도 함께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고소 후에는 감정은 내려놓고 침착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허위 진술이나 증거 조작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요. 고소는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의 영역입니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억울함 없이 정당하게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